자, 이제 본강 시작합니다. 자, 본강 첫 번째 물질의 특성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물질과 물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물질 그리고 물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물질과 물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게 물질이에요. 이해합니까? 유리라는 것을 가지고 유리병을 만들고 유리를 가지고 꽃병을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물체와 물질이 구별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한 공부하는 게 화학이고 물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우린 주로 이제 요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지. 물질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물질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물질은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갖는 거 이렇게 우리 책에선 정리가 돼 있고 물질로 만들어진 게 물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어떻든 뭐 잘 안 들어와도 물질이 뭔지 물체가 뭔지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책에서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야. 그러니까 상태만 변화할 때 나타나는 성질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H2O가 뭔지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물입니다. 얘가 H2O가 사실은 고체 상태도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액체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도 존재하죠.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특징. 자, 얼음이 물이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물이 됩니까? 0도가 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언제가 될 때 수증기가 됩니까? 100도.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상태 변화만 있는 거.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탄소가 공기 중에서 탄소, 석탄이 연소하면 CO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잖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상태 변화만 있을 때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 이 화학적 변화는 화학적 성질은 이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해서 완전히 반응 전과 후가 다른 물질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되죠.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대로.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융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할까 내보낼까? 열을 받아야 액체가 되겠죠. 얼음도 열을 받아야 액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열 흡수야. 반면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열을 내놓을까 받을까? 생각해보리. 에스키모인들 있잖아. 이글루에 살잖아. 그 이글루 안에서 물을 착착 뿌려요. 그러면 따뜻해져. 왜 따뜻해질까?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 될 때 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때 열이 다시 고체가 되면 열이 남을 거 아니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물을 뿌리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 될 때 융해한다는 얘기는 열이 필요해서 열을 방출한다,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고 역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도 열을 내놓을까 흡수할까? 당연히 열을 흡수하겠지. 열을 흡수를 해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열을 내놓을까? 역시 열을 흡수할까? 당연히 열을 내놔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는 거고 이때 거꾸로 가는 건 열을 내놔야 되는 거야. 받은 만큼 내놔야지 이게 평행이 맞는 거거든. 자,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걸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걸 기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때로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이런 경우 우리가 승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승화. 당연히 승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기죠. 이때는 흡수해야 되고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 특징이 뭐냐면 고체의 특징은 뭐냐? 일단 얘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규칙. 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조밀하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액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인력이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기체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자유로운 애들.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액체가 조금 더 규칙이 있는 거지. 얘는 규칙이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인력으로 따지면 고체가 가장 강하니까 단단하고 조밀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를 이 고체, 이거 칠판 이거 고체 아니야? 고체 여기를 불을 붙여서 태우려고 하는 온도와 여기를 불을 붙여서 태울 온도는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은 거야. 규칙이 똑같으니까. 규칙이 다르다면 여기서 타는 온도와 여기서 타는 온도가 다르겠지. 하지만 얘들은 규칙이 똑같은 애들이거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고체가 아니라 그런 관행각 액체예요. 유리는 관행각된 액체인데 유리는 여기를 때리는 경우와 여기를 때리는 경우가 서로 다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 강도가 틀리단 말이야. 일정하지가 않아. 규칙적이가 않아.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체는요, 어떻든 규칙적이다라는 걸 이걸 가장 기억을 해둬야 되는 점이고, 액체는 인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체는 인력이 없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따라서 보면 고체는 모양이 일정한데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 물을 갖다가 컵에 따르면 컵 모양이 되는 거고, 어떤 냄비에 담으면 냄비 모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고, 기체는 일정하지 보이지가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체는요, 자유롭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니야. 이해합니까?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상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머지는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우리 소방 또는 위험물 하는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둬야 돼. 물, H2O. 자, 물이란 말이야. 기왕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지만, 얘는 H2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원소와 원자를 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주기표 하면서 원소라는 얘기도 쓰고 내가 원자라는 얘기도 썼단 말이야. 구별이 되냐 이 말이야. 자, 원소는 이건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 얘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원자는 이거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 H2O는 얘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야. 원소와 원자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중에 남자 여자밖에 없지. 이건 원소에 해당되는 거야. 남자 100만 명, 여자 2천만 명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이거는 원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원소와 원자를 좀 구별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제가 물을 왜 얘기하냐면 물은요, 현열이라고 하는 게 g당 100칼로리라고 하는 거고, 융해열, 얼음의 융해열이 80칼로리 per 그램. 얼음을 1g 녹이려면 80칼로리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물의 기화열은 539칼로리 per 그램 그랬는데 1g의 물을 기화시키는데 539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건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기화열, 물의 기화열은 얼마라고요? 539칼로리 per 그램.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이 또 나오죠. 비열. 자, 비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은 비열이 얼마냐면 1칼로리 per 그램 도시라고 했는데 항상 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기준값이야. 무슨 말이냐면 물의 비열 물어보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게 1칼로리라는 얘기야. 비열. 그러니까 비열, 우리 책에 그대로 돼 있죠.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뭐가 된다? 비열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만약에 열량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Q 하면 M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M은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고 C는 비열되는 거고 이건 온도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상 보면은 그래프상에서 처음에 얼음 상태에 있다가 얼음에서 물로 갈 때는 융해열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물의 융해열이 얼마라고?
g당 80칼로리. 그 다음에 물이 됐다가 기체가 될 때는 그때는 기와 열은 얼마라고? g당 530칼로리. 요거는 암기해야 돼. 그래서 융해열, 얼음의 융해열 80칼로리 퍼 그램. 그 다음에 기와열 539칼로리 퍼 그램, 비열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요 정도는 우리가 일단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아까 그랬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죠.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만 일어나는 걸 물리적 성질이라 그랬어. 근데 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화학적 성질 중에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C가 산소 만나서 CO2 되는 경우 반응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물질이지. 이런 걸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H2O. 물이 만약에 이게 H2O가 H2하고 산소로 바뀌었어. 이렇게 돼야 되나? 네, 이렇게. 그럼 이건 반응 전과 후가 다른 거잖아. 이건 화학적 변화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제 뭐 화합이다, 분해다, 치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반응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의 경우에는 얼음이 다시 액체, 물이 되고 다시 기체가 됐잖아. 맞습니까? 이거는 무슨 변화? 이거는 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냥 고체, 액체, 기체만 바뀐 거야. 상태 변화만 일어난 거.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이게 무슨 말일까? 물질의 분류라는 말이. 종류를 나눈다는 뜻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종류를 나눠보니까 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뭐냐 하면 순물질이 있고 그리고 혼합물이 있는 거야. 다시 혼합물. 그럼 순물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야 이거는? 순수한 물질이라는 뜻이야. 뭐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인 거야. 그리고 혼합물은 뭐야? 혼합. 섞였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순물질 2개 이상이 섞인 게 혼합물이야. 자, 순물질에는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합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우리 원소 주기율표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Cl2. 염소 가스야. 염소라는 원소 하나로 됐지. 이런 게 홑원소 물질이야. 산소 O2. 홑원소 물질 아니야. 산소라는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나트륨.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야. 근데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야. 예를 들면 NaCl. 그럼 NA하고 CL하고 서로 다른 원소 아니야. 얘들이 만나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어. 화합물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또 CH3, OH.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혼합됐잖아.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거죠. 이 얘기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그래서 하나의 물질 형태를 보여주는 거야. 성질을. 그래서 NaCl, 소금, 이건 메틸알코올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잘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좀 낯설겠지만 어떻든 분명한 건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라고 하면 그건 화합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요. 요거는 균일 혼합물하고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혼합물이야. 우리는 사실 혼합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할 건데 그래도 뭐 어떻든 얘기를 해봅시다. 균일 혼합물. 요거는 위에 있는 거를 순물질 여러 개를 섞어 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질소도 있을 수 있고 산소 있었고 뭐 아르곤도 있겠죠. 예. 자, 여기다가 만약에 질소, 산소, 아르곤 등등등 막 묶어 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공기가 되죠. 순물질 여러 개를 섞어 놓은 게 혼합물이야. 근데 공기가 여기서 맡으나 저기서 맡으나 공기 성분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흙탕물 생각해봐. 흙탕물. 흙탕물은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걸 알겠잖아. 근데 흙탕물이 밀도 정도가 균일한 정도가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을까? 같지 않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 그러는 거야. 피자 같은 것도 그렇죠. 피자.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불균일 혼합물. 그러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구분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거 볼까? NaCl을 물에다 섞어놨어. 이렇게. 얘 화합물이고 화합물이잖아. 섞었단 말이야. 뭐가 됐어? 소금물이 됐어. 이건 위에 떠있는 소금물과 밑에 있는 물이 짠 맛의 정도가 다를까? 다르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뉘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뉜다. 이 나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요 화합물을 NaCl로 되어 있는 거를 NA하고 Cl로 따로 띄워놓는 거 있지. 그런 건 분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NaCl하고 H2가 섞어서 혼합물이 됐잖아. 이걸 나눠놓는 거 NaCl하고 물로 나누는 이건 분리가 되는 거야. 화합물이 섞인 거를 나누는 건 분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거 완전히 화학적으로 나눠놓는 거 이거는 분해라는 표현을 쓰고, 종류를 나누는 건 분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자, 화합물은요 또 종류가 두 개로 나뉘죠. 무기화합물하고 유기화합물하고. 사실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탄소화합물을 말하는 겁니다. 탄소화합물. 자,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뉘는데,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거 우리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CH3Al 아직 우리가 안 했어요. 자, 이거 지금 분명히 탄소, 수소, 알루미늄 세 가지로 됐으니까 화합물은 맞지? 네, 화합물은 맞단 말이야. 또 예를 들어서 KClO3 칼륨, 염소, 산소 세 가지로 됐잖아. 두 가지 이상이니까 화합물 맞지? 근데 여기에는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없지. 탄소가 있는 거는 유기화합물, 탄소가 없는 건 무기화합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CH3OH 됐어. 또는 C6H4H2 그 다음에 CH3에 NO2에 3. 여기도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뭐 질소, 산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이라는 건 알겠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다 탄소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라고? 유기화합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한번 P4S3 또는 HClO4 그러면 얘네들은 다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인 건 맞는데 이 중에 탄소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탄소가 없는 건 무슨 화합물? 무기화합물. 탄소가 있는 거는 유기화합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사실은 삼류 중에 일부, 우리가 아직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위험물이요 6개류로 나눠져요.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금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발화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3류 중에 일부가 유기화합물에 속하고 4류 거의 전체, 5류 거의 전체가 유기화합물, 그리고 1류 대부분, 2류의 대부분, 그 다음에 6류의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있네. 3류 중에 예를 들어서 NaH 같은 거 이런 것도 3류 일부. 그래서 화합물을 위험을 유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지금 꼭 알아야 될 거는 화합물은 몇 가지 이상 원소로 되는 거다? 2가지 이상. 호돈소 물질은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호돈소 물질을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 말도 써요. 단체. 그래서 1가지는 호돈소 물질, 2가지 이상은 화합물인데, 요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화합물,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화합물, 이렇게 나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물질에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죠?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